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은행에서 대출을 하기 위해서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임대차 관계를 숨긴 임차인에 대한 배당은 어떻게 하고 이런 물건을 경락받은 경락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필자는 작년부터 맹지책자를 시작으로 법정지상권, 공유지분 경매, 부동산 등기, 유치권까지 오랜 기간 집필을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이제 필자는 MPL과 관련된 책자의 집필을 마치고 출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화 작가에 따르면 이미 작업은 끝난 상태로 출판사에 넘겨져 이달 말 안에는 출판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필자는 그간 학원에서 강의 교재로 사용되고 있는 경매 강의 노트를 만화로 출판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도 2월 중에는 출판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필자는 현재 의정부에서 세형 경매학원을 운영하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의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전화로 문의를 하시는데 학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한번 들어보시는 것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만 요즘은 코로나19로 인하여 9분까지만 대면 강의를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매 강의는 강의 교재로 1시간 내지 1시간 20분을 강의를 하고 나머지 시간은 현재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물건을 8건에서 10건 정도를 분석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현재 코로나19로 인하여 전체적인 학원 수업을 대면으로 할 수가 없게 되어 비대면 강의, 즉 줌 프로그램을 통한 온라인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분들께 몇 가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필자가 진행하는 줌 강의를 듣고자 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서 OK 경매를 검색하셔서 필자에게 연락해 주시거나 학원 전화로 연락을 주시면 강의 시간에 맞춰 초대하겠습니다. 줌으로 강의를 듣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휴대폰이나 노트북, 일반 PC 등 모든 기기로 수강이 가능하며 맨 처음으로 줌 강의를 신청하신 분들은 필자가 보내드리는 사이트 주소를 클릭하시면 간단하게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강의 시간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이며 강의실 오픈은 강의 당일 오후 6시 반에 오픈합니다. 자, 오늘 진행하는 사건은 인천지방법원 2019 타경 507-4785 물건입니다. 이 물건은 아파트 물건으로 최초 법사 가격의 70%의 경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아래 사례는 지지옥션 경매 사이트에서 발췌한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자, 이 물건의 세부 사항을 보면 말소 기준 권리인 2017년 11월 17일의 페퍼저축은행 근저당권입니다. 그러나 이보다도 선순위인 전입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물건의 문제는 이 임차인에 관한 것입니다. 이 임차인은 임대차 금액이나 다른 어떤 내역도 나와 있지 않고 다만 전입만 되어 있을 뿐입니다. 이제 이런 경우 어떻게 분석해야 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지지옥션 경매 사이트 내용을 보면은 특수 권리 분석이라고 해서 분석한 내용이 있습니다. 매수인, 즉 경락자에게 대항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임차인은 소유자 가족이고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근저당권자, 즉 은행에 무상거주 확인서를 제출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보통 은행에서는 주택시설에 대하여 대출을 할 경우 임대차 내역을 조사하고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이런 무상거주 확인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 지지옥션 사이트 분석에서는 대법원 2016년 12월 1일 선고 2016-22822로 판결을 근거로 대항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하고 은행에서 제공한 무상거주 확인서를 첨부해 놓았습니다. 과연 이렇게 분석한 것이 맞는지를 보겠습니다. 참고로 모든 경매 사이트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본 정보는 내용의 변경 및 입력 오류로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면책 조건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즉 자신들이 틀린 내용을 제공해도 책임이 없다는 것이고 이는 보는 사람이 잘 알아서 판단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경매 사이트를 보면서 항상 여러분들의 책임하에 분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무상 거주 확인서를 보면 보통 이런 양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은행마다 약간의 차이점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 경매 사이트를 보면 이렇게 무상 거주 확인서가 은행에서 제출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또한 지지 옥션 사이트에서는 대법원 2016년 12월 1일 선고 2016-228-215 판결을 이유로 대항력이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 내용을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임차인이 작성한 무상 임대차 확인서에서 비롯된 매수인의 신뢰가 매각 절차에 반영된 경우 임차인이 매수인의 건물 인도 청구에 대하여 대항력이 있는 임대차를 주장하여 임차 보증금 반환과 후 동시 이행의 항변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근저당권자가 담보로 제공된 건물에 대한 담보 가치를 조사할 당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임대차 사실을 부인하고 건물에 관하여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무상 임대차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고 그 후 개시된 경매 절차에 무상 임대차 확인서가 제출되어 매수인이 확인서의 내용을 신뢰하여 매수 신청 금액을 결정하는 경우와 같이 임차인이 작성한 무상 임대차 확인서에서 비롯된 매수인의 신뢰가 매각 절차에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비록 매각 물건 명세서 등의 건물에 대항력 있는 임대차 관계가 존재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었더라도 임차인이 제3자인 매수인의 건물 인도 청구에 대하여 대항력 있는 임대차를 주장하여 임차 보증금 반환과 후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는 것은 금반환 또는 시인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과연 이 판례만 가지고 이 물건의 임차인에 대하여 분석할 수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필자는 2015년 6월에 매일경제신문사에서 부동산 경매 대법원 판례집이라는 책자를 출판하였습니다. 이 책자는 1963년부터 2014년까지 대법원 판례 중 경매와 관련한 중요한 판례들을 분석해 놓은 책자입니다. 이 책자의 88페이지에 필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서술해 놓았습니다. 자, 은행 등의 임대차 조사에서 임차인이 임대차 사실을 숨긴 경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임차인이 집주인의 강요나 요청에 의하여 은행에서 대출을 위하여 조사를 나왔을 경우 무상 임차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더라도 그 이후 즉 경매가 진행될 경우 이 임차인이 어떻게 대응했느냐에 따라 경락자에게는 전혀 다른 결과가 초래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은행 등의 임대차 조사에서 임차인이 임대차 사실을 숨긴 경우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경매 절차에서도 임대차 관계를 정확하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 즉 집행관이 현황 조사를 할 때도 임대차 관계를 정확히 말하지 않고 경매 법원에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 이해관계인 즉 은행이나 경락자는 그 임대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주택 임차인은 인도명령 대상자일 뿐입니다. 이와 관련된 판례는 대법원 1987년 11월 24일 선고 87-1708 판결이므로 여러분들이 열람해 보시면 됩니다. 둘째, 은행 등의 임대차 조사에서 임차인이 임대차 사실을 숨겼더라도 경매 절차에서 임대차 관계를 정확하게 신고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근저당권을 설정한 은행은 그 사실을 신뢰하고 대출을 했기 때문에 그 임대차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즉 임차인에 대하여 우선 변제권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판례는 1997년 6월 27일 선고 97-12211 판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 경락인은 그 임대차로 인한 불이익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경락인은 이미 임차권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경락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된 판례는 대법원 1987년 1월 20일 선고 86-1852 판결에 나와 있으니 여러분들이 열람해 보시면 됩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 물건과 같이 임대차 관계를
대출 당시 속였더라도 경매 절차에서는 진실을 말한 임차인은 은행에 대하여만 최우선 변제금의 배당을 요구할 수 없을 뿐이지 경락자에게는 대항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인도명령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법원 경매 기록에서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물론 이 물건에서는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인도명령 대상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임대차 관계를 숨긴 임차인의 배당과 인도 명령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방송을 마치기 전에 여러분들이 방송을 원하시는 내용이나 주제 또는 사건 번호를 올려주시면 가능하면 방송을 해드리겠고, 이렇게 올리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필자가 오픈한 줌 강의를 들어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 OK 경매에 신청을 하시거나 전화로 신청을 하시면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필자가 강의하고 있는 의정부 세영경매학원에 들리실 기회가 된다면 실제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환영합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